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쓰라TV입니다. 오늘은 SBS 보도로 나온 긴급 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 3일이면 연못 속 새우 다 죽어라는 중국산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기사를 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새우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이 퍼져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주요 새우 양식지인 광둥성이 십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라고 13일 보도를 했습니다. 십각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는 붉게 변하며 껍질이 약해져 바다에 가라앉아 죽는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식 어가 중 4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민들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연못의 모든 새우가 2, 3일 안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한 연못이 감염이 되면 며칠 뒤 인접 연못도 감염이 되며 종이나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다고 하며 심각성 등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수산과학원 측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중국 저장성의 흰다리 새우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2018년까지 11개의 성의 양식어가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특히 지난해 주장 삼각주 지역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인구 2만 명 중 약 절반이 새우 양식업에 종사하는 장먼시 다오에서는 지난해 봄 양식장 3분의 2가량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 가을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가 올해 2월에 다시 돌아왔다며 30도씨 이상이 되면 바이러스가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피해 어민 다이진지 씨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금류 사육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양돈 농가에 그렇듯이 이 바이러스는 새우 양식어가의 무서운 존재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또 다이진지 씨 양식장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새우 3,700kg 중 3,500kg이 죽었고 남은 새우는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또 바이러스가 퍼진 연못은 최소 2달간 물을 빼고 비워야 하며 공식 통계가 없는 만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한 연못에서 1년에 4차례 수확이 이루어지는 만큼 바이러스 감염 시 생산량이 최소 4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게 SCMP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무서운 점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파 경로가 아직 불명확합니다. 인체 유해성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광둥성 지역의 많은 어민은 양식장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수산양식센터 네트워크 황제 총간사는 중국 외에도 동남아 수역에서도 바이러스가 이미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양식업계가 관련 부처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저희가 지난 4, 5개월 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집에 있는 우리 국민 모든 여러분의 하나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기원과 전파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인체 유해성 여부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오죽하면 광둥성 지역의 많은 어민이 양식장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 양식업계 관련 부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희 국민들 새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각종 요리에 새우가 빠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우를 집에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새우를 먹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냐 하는 말입니다.
작년 2019년 9월 10일 KBS 탐사K에서 병든 새우는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 하는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 수입 새우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든 새우의 국내 유입 실태 어제 전해드렸죠. 대부분의 병든 새우는 베트남의 한 대형 업체가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국 업체와 짜고 검역의 허점을 파고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승철 기자입니다. 베트남의 새우 수출업체인 트랑칸 씨푸드의 내부 문서입니다. 한국에 수출할 때 컨테이너에 새우를 어떻게 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적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일부 새우만 상자 끈의 수나 색을 달리에 표시한 겁니다. 전체의 20% 정도만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은 물량, 나머지 80%는 병든 새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What's the reason you only supply 20% virus patient? Because not find dùng dư. How we can clear Korean customs? When we drop the container, we will show you where to send it. 컨테이너 맨 앞부분에 검역 통과용 물량을 실어준다며 한국의 다른 업체에도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줄 4개, 샘플은 줄 6개 하는 거예요. 로딩할 때 문 열면 바로 샘플이에요. 줄이 밴딩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화물을 추적해보니 해당 새우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에 수입됐고 모두 검역을 정상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커튼치기입니다. 이 물건으로 좀 검사를 받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팔레트 맨 위에다 올린다고요. 품질 검사원이 나와서 중간에서 물건을 빼진 않거든요. 트랑카는 계열사 2곳을 통해서도 한국에 새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 물건이 들어왔어요. 2,580박스를 요 번호로 보내신 거는 맞죠? 오늘 새로 검문해서 확인해 보시고 공장에서 내부 문서에 표시된 방법으로 새우 상자에 줄을 묶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Trời ơi, đã tôi nói 4 giây 6 giây là ca ngày ca đêm. Ca đứa em là đi ca ngày, tôi là đi ca đêm. không liên quan gì cái vụ tình trạng đó. 트랑칸과 계열사의 새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내 업체도 확인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새우와 계열사 3곳입니다. 트랑칸 공장에서 노란색 6줄 묶은 상자가 트럭에 실리는 것을 목격한 회사입니다. 두 줄. 트랑칸으로부터 계속 새우를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두 반송 처리했으며 그 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간 후 경찰은 이들 회사들이 검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KBS 탐사보도부와 경찰이 의뢰한 검사에서는 새우 흰반전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검체는 전체 65건 가운데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5건을 베트남의 트랑칸 씨푸드와 계열사가 수출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트랑칸은 베트남의 새우 수출업체 가운데 5위 안에 드는 대형 업체였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트랑커는 또 한국 업체와 검역 방해를 공모한 정황도 있고요. 더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컨테이너의 특정 위치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이 바이러스 질병에 걸린 병든 새우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방송을 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병든 새우를 작년 보도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국산 괴질 바이러스, 새로운 새우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바이러스, 어떤 중국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지
중국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국인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는 새우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이 퍼지고 있어 양식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중국이 주요 새우 양식지인 광둥성에서 식단류 무지개 바이러스 1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는 껍질이 약해지면서 몸이 붉게 변해 바닥에 가라앉아 죽게 된다. 광둥성 새우 양식장의 4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역 어민들 광둥성의 한 어민은 감염률과 치사율이 무서울 정도라며 처음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연못에 모든 새우가 죽는데 2에서 3알밖에 안 걸렸다고. 중국 수상과학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우 3,700K 중 200kg을 제외한 모든 새우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바이러스의 노출로 연못에 물을 비우고 최소 2달간 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4번 수확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조차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미리미리 대책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코로나 제2의 사태를 겪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정책으로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를 중국에서부터 발생하여 중국 입국자들이 다시금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정책처럼 중국 입국을 중국의 외교적 상황에 맞추어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박수를 치시며 자화자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가 아닌 한 달도 아닌 3달, 4달 어쩌면 끝도 없이 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아침마다 씨름하면서 착용시키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또한 저는 나라라면 국민이 최우선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국민이라면 그런 나라의 힘을 얻고 의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만이 무너진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